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변제공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제공탁, 예를 들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변제기에 돈을 갚으러 갔는데, 사채업자는 돈을, 이자를 더 계속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변제에 가면 없습니다. 이때 급히 해야 될 것이 변제공탁입니다. 이런 특이한 예를 들었는데요. 채무의 부담에서 없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변제공탁이고요. 형사공탁이나 또 임차인 사망했을 때 하는 변제공탁도 변제공탁의 일종입니다. 유식한 말로 변제공탁이라는 것은 금전 기타 재산의 거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 채권자의 수령 거절이나 수령 불령으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가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의 책임을 벗어나고 채권자는 수령 지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변제의 제공에 의하여 채무자는 비록 책임이 경감되더라도 채무 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담보권 등도 소멸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 한변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청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그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고 성실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 바로 변제공탁 제도입니다. 변제공탁의 일반적 근거법규는 민법 제487조이나 민법의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변제공탁도 다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공탁에 관한 공탁 근거법규인 민법 487조는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유추되는 일반적인 성질을 갖습니다. 변제공탁의 신청 관할 공탁서를 보면 민법 제488조 1항에 의하여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서에 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에 의한 언어나 원칙적으로 유추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상대적 불합치 변제공탁인 경우 동일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채권이 가분채권이면 각 채권자별로 그 채무 이행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함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채권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 비율대로 변제공탁하는 것은 채권의 성질이 가분채무이로 채권자의 상속인들의 주소지가 다를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자의 주소지를 가산하는 공탁소에 상속인별로 나누어서 공탁하여야 하고 교통사고 등 불법 행위로 인하여 다수인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 그 손해배상금 등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및 피해자가 주소가 같은 공탁소 가산이라면 한 건의 고탕사건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채권자별 공탁 금액은 공탁서상의 공탁 원인 사실 등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의 공탁사건 특례가 있는데요. 국내에 주소나 구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 간에게 할 수 있고 외국인 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 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됨에 따라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원 처리 특례 및 대법원 행정예규,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 신청에 관한 지침에 대해 구체적인 공탁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 위반 공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공탁 당사자는 변제공탁은 채무자 본인이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일치한 경우에는 제3자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자는 변제공탁할 수 없고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공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공탁할 수 있는데 그 예로는 물상보증인, 담보, 부동산의 제3취득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변제 제공자와 공탁자는 동일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황치의 공탁만 허용될 수 있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황치 공탁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탁의 목적물 변제공탁의 공탁물은 채무의 목적물이므로 무엇이 공탁물로 될 수 있는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이 공탁물이 될 수 있고
공탁물 보관자의 영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물품에 관하여는 채무이행시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물 보관자의 선임 신청을 하여 그 지정을 받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통지서의 발송. 변제공탁의 투기한제로 공탁통지제도가 있는데요. 즉 변제공탁의 피공탁자에게 변제공탁 사실을 알려 공탁물 출급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변제공탁자는 공탁승리부 지체 없이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제공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변제공탁은 이제 공탁 업무는 공탁 공무원 중에서도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돈을 다루는 거고요. 법무사 사무실이나 변호사 사무실에도 직원들 횡령 1순위가 공탁물 횡령입니다. 공탁금. 그래서 믿을 만한 법무사가 직접 일을 처리하는 데서 해야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법무사로서 이 일을 직접 처리하고 있고요. 법원 사무관 성지 시험 대비해서 그 고시학원에서 공탁법을 강의를 오래 했었고 또 대기업에서 거래처 법무사로서 10년 이상 공탁을 하고 있습니다. 공탁에 관한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저한테 의뢰 주시면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이었습니다.